네, 그러면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복습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경우의 수 먼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합의법칙이라는 것과 이제 고배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상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사건 A랑 B가 있는데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이고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M 더하기 N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번에 고배법칙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이고 그 M가지 중에서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잇따라 다르게 쓰면 동시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동시에 잇따라 동시에 연이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때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문제를 좀 가볍게 풀어보면서 좀 기억을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1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 1분 정도 드려볼까요? 그럼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시계 화면을 띄우면 좋은데 시계를 띄우면 문제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여러분이 지금 이 유인물이 없는 상황일 수 있어서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패드에 있는 시간을 보면서 이제 1분을 한번 재봤는데 1분이란 시간 자체가 되게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겠습니다.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를 5로 나눕니다. 5로 나누어요.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여러분 일단 5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숫자 누가 할 수 있냐면 뭐 0, 1, 2, 3, 4인데 사실은 0은 나머지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홀수인 거 나머지가 홀수인 게 이제 1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인 게 있는데 어떤 특정한 숫자가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면서 동시에 3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을 적용하면 나머지가 1인 사건을 제가 이제 사건 A라 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잡기 판서가 잘 안 되네요. 3인 사건을 B라고 두면 A이면서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A 사건의 개수를 헤아리고 B의 사건의 개수를 헤아리신 다음에 그 각각을 그냥 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에 해당하는 나머지가 1인 건 누가 있을까요? 네,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잘 안 써져요. 왜 이럴까? 1. 그 다음에 5를 더해서 점점 늘려가는 거니까 6이 있을 거고요. 11이 있겠죠. 그 다음에 16이 있을 겁니다. 근데 21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0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계산이 안 돼. 26이 있겠죠. 30까지 숫자니까 얘가 이제 마지막일 것 같고요. B는 이제 3부터 가겠죠. 3,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3, 18, 23, 28. 뭐 패턴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A 사건도 6개,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도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6 더하기 6 하셔가지고 12가지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합의 법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확률과 통계 문제 중에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이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잘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고배 법칙의 문제 중에서 조금 가벼운 문제 먼저 가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 항상 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3번인데 여러분께 아마 여러분 보시면 이제 바로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한번 뭐 한 1분 정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또 보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곱의 법칙이에요. 그죠? 보시면 근데 A에서 일단은 C를 간 다음에 C에서 B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A에서 이제 C로 이렇게 요 지금 주황 색깔 길을 따라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A에서 C에서 일단 주황길로 간다라고 했을 때 주황길에서 이제 C에 도착한 후에 B로 가는 방법은 1번 방법도 있고 2번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방법이 일단 4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C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숫자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곱의 법칙에 의해서 4 곱하기 2에서 8로 대답하셨으면 곱의 법칙을 다시 잘 기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하나를 살짝 더 볼까요? 네, 보시면 여기 이제 문제 2번이 있는데 다음 식을 전개할 때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근데 항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이 괄호에 있는 문자 중에서 하나와 이 괄호에 있는 문자 중에 하나가 만나서 여기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나오고 여기서 X가 나왔다 그러면 AX 이게 이제 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런 식의 항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이 괄호에서 A가 나왔을 때 요 두 번째 괄호에서 나올 수 있는 건 X도 있지만 Y도 있고 G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A랑 B가 있어서 첫 번째 괄호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인데 일단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중에 그 각각의 경우 중에 A가 나오는 경우를 헤아려 보면 A가 나왔을 때 잇따라 연달아 여기서 이 2번째 가로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가 3가지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잇따라 일어나는 비사건의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괄호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는 2가지인데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3가지가 되니까 2 곱하기 3에서 항의 종류는 6가지가 나와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아주 잘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관한 생각인데 경우의 수는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해요. 왜냐면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문제를 무턱대고 풀게 되면 빠뜨리는 부분이 생기거나 이제 겹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2번째 이야기, 순열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좀 해보게요. 복습을. 순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 순열의 순자는 순서, 그 다음에 요 열자는 뭐예요? 나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고요. 순서가 있는 상황에서 나열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얼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때 우리는 기호를 이렇게 썼었어요. n permutation r로 이렇게 쓰잖아요. 계산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좀 상기를 잠깐 다시 해보면 만약에 8 permutation 2, 8p2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조금 다시 써보면 서로 다른 8개에서 몇 개를 택하는 거예요? 2개요. 2개를 택하는 순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8개에서 2개를 택하기 때문에 자리가 2개가 돼요. 2개를 택하니까 2개를 나열하는 거가 2개를 나열하는 그 자리수를 제가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이 8개는 보기의 개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올 수 있는 아이가 8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빠지고 나서 두 번째 올 수 있는 아이는 이제 7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순열의 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약속을 했던 약속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는데 아까는 8개에서 2개를 택해서 나열을 한 거고 그러면 조금 숫자를 적당히 좀 써가지고 서로 다른 4개에서 4개를 뽑아서 나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 관점에서 보면 자릿수는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쵸? 근데 여기 첫 번째 올 수 있는 아이는 보기, 여기 보기. 보기가 지금 4개가 있어요. 4개를 해서 첫 번째 올 수 있는 아이는 4개, 그 다음은 3개, 그 다음은 2개, 하나. 4, 3, 2, 1 해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가 같죠. 그래서 얘를 이제 n의 계승이라고 불렀었고 n의 계승이라고 하고 n 팩토리얼로 하기도 해서 얘가 이제 4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전부를 나열할 때는 이제 팩토리얼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봤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공식을 확인할 겸 제가 이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여러분 천천히 문제 읽어 보세요. 한 1분 정도 드릴까요? 예,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식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고민이 아니라 뭐 상기, 복습이죠. 이 보시면 일단 여기 지금 이렇게 자릿수가 있어요. 이거 좀 쓸게요. 먼저 얘는 자리가 3개예요. 하나. 근데 이게 펜이 잘 안 되니까 좀 저기 하다. 그죠? 이렇게 안 될까요? 예.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가 이제 보기가 n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기가 n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n 여기는 n-1 여기 이제 n-2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5는 그냥 내려오고 여긴 자리가 2개예요. 하나, 둘. 그러면 보기가 지금 n이니까 n 여기 n-1 이렇게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비교해 보시게 되면 누가 될까요? 이거 보시면 n-2가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을 n-2는 5가 돼요. 그래서 n은 7입니다. 라고 계산하셨으면 아주 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래에 있는 문제 보시면 일단 전 여기 먼저 해석을 좀 해볼게요. 여기 먼저 해석을 해보면 얘는 지금 9, 그러니까 보기죠. 보기 고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릿수죠. 그러면 자리가 지금 2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9가지, 두 번째는 8가지가 될 건데 여기 10이 이렇게 있었어요. 10, 9, 8.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10이 있거든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결과가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총 전체의 자릿수거든요. 그럼 자리가 하나, 2개, 3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 R은 뭐가 되는 거예요? R은 3에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공식을 확인해 보았고요. 그러면 2번은 뭐 됐고요. 이제 3번 문제를 좀 볼게요. 3번 문제에서는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올 텐데 서로 이웃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뭐 양끝에 세운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한 1분 정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얘기 나눌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한번 같이 좀 해볼까요? 일단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에서 일단 총 5명이 있습니다. 총 5명. 5명이 이렇게 있고요. 여학생 2명을 이웃하게 좀 세우고 싶어요. 이웃한다, 여러분 1학년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웃한다 그러면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 1, 여자 2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했고, 남학생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일단은 지금 전체 가지수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덩어리가 4개가 있고요. 일단 이 4가지를 배열하는 방법 4p4, 4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고배 법칙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여자 아이들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일, 여희라고 지금은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요 배열 상황에서 요 여자 아이들을 묶어놓은 요 덩어리 안이 바뀔 수 있거든요. 여자 1과 여자 2가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나열하는 가지수니까 이펙토리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달아 잇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고배 법칙으로 이제 바뀌는 것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니까 4팩토리얼이 4, 3, 2, 1이잖아요. 4, 3, 1이 24고요. 2니까 24 곱하기 2 해서 여러분 48이라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양 끝에 세우는 방법의 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자리가 총 5명인데 5명을 일단 다 세우는 것 중에 남자 아이들을 양 끝에 세울 거예요. 그럼 5차례 일단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럼 뭘 먼저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양 끝에 남자아이들이 온다고 했으니까 남자아이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고배법칙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순열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제 보시면 남자애들이 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남자아이가 될 수 있는 건 3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 맨 앞에 섰으니까 마지막에 올 수 있는 남학생은 2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경우에 대해서 잇따라 연달아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는 여자 1번, 여자 2번, 그 다음에 남은 남자 아이를 이제 배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황색 박스에서 배열을 하는 가지수는 3팩토리얼이 되겠죠. 3명을 다 세울 거니까. 근데 요 3가지가 다 연달아 잇따라 일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 남자에 세우는 가지수, 두 번째 남자에, 그 다음에 주황색 박스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6 곱하기 3팩토리얼이 6이니까요. 6, 6에 36이라고 대답하셨으면 아주 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열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해 보았고, 그 다음에 한번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간 다음에요. 제가 이제 조합을 한번 같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죠. 조합. 조합은 이제 중요해요. 확률과 통계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실 건데, 순열 다음에 이어지는 그 조합이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조합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조합. 서로 다른 n개에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요. 선택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기호로 쓰기를 어떻게 쓰냐면 NCR, N 컨비네이셔널 이렇게 쓰는데 NCR 이제 계산하는 요 공식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이제 해석을 좀 해보면 여러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NCR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한 가지수가 r개일 때 이 공식이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를 좀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미 뭐 아래에도 한번 써 있긴 하지만 곱하기에서는 이제 교환 법칙이 되니까 얘를 좀 이런 관점으로 써볼게요. 이 보라 색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쓰고 순서를 바꿔도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쓰면 지금 이 자리에 얘가 왔다라는 관점으로 쓰게 되면 이제 아래에 있는 공식이 나오는데 아래에 있는 공식을 살짝 보시면 뭐냐면 n, c, 얘를 주황색으로 좀 쓸게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공식을 좀 살펴보면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n이 이렇게 분자에 들어가고요. 근데 분모에 r이 들어가고 여기는
분자와 분모의 차이에 대한 팩토리얼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이제 기억을 좀 다시 해보면, 연습을 좀 해보면, 6시 2랑 누가 같을까요? 6시 4가 같죠. 계산 연습을 좀 해볼게요. 계산 연습. 계산 연습을 좀 해보면 계산 어떻게 했죠? 기억나세요? 여기가 2잖아요. 2잖아요. 그래서 2하고 1을 쓰시고 6부터 씁니다. 6, 5 이렇게 우리가 1학년 때 연습을 했었어요. 그죠? 3, 5, 15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7C4라는 계산이 나왔다고 하면 7C4는 7C3이랑 같고요. 이제 이렇게 4랑 3이 있을 때 이 작은 숫자가 계산하기가 좀 더 간결해요. 그래서 작게 하신 다음에 3, 2, 1을 분모에 쓰시고요. 똑같이 3개만 내려주시면 돼요. 7, 6, 5.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정답은 35. 그래서 이런 계산하는 연습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했던 것들은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문제를 풀면서 계산 연습도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보시면 우리 몇 번 풀까요? 2번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보실까요? 한 1분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짧게 주나요? 네, 일단 이 문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0보다는 A가 크고요. A보다는 또 B가 크고요. 또 B보다는 C가 크고 C보다는 또 이제 10이 큰데 여기서 포인트는 중요한 건 A랑 B랑 C가 뭐가 지금 돼 있는 상대냐면 대소관계가 있어요. 대소관계가 있어요. 대소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등호가 없어요. 그래서 A가 B가 될 수 없고 B가 뭐 C가 될 수 없고 A랑 C가 뭐 같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자연수 A, B, C를 한 번씩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그러면 세 자리니까 자릿수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1, 10, 100의 자리 숫자는 각각 A, B, C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A가 차지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A보다는 B, B보다는 C가 이렇게 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냐면 A는 0보다 크고 C는 10보다 작고 A, B, C는 자연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세 자리 자연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질문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C가 가장 크니까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것도 마저 다 써놓을게요. 여기서 될 수 있는 숫자는 321 이런 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321은 되는데 231이라든지 132라든지 이런 애들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소관계가 있었거든요. 그쵸?
그러면 3하고 2하고 1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딱 321 딱 요거 한 가지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또 요거 맞춰갖고 생각을 또 한번 다시 해보면 또 어떤 숫자가 있을 수 있냐면 742라고 하는 숫자는 되는 거죠. 그쵸? 742. 그런데 472라든지 274라든지 하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아마 눈치를 챘을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A, B, C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9까지가 있는데 숫자가 배열이 딱 한 가지로만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세 자릿수를 채워야 되니까 숫자는 3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321, 742 같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숫자가 9개 중에서 그냥 3개를 뽑게 되면 뽑을 때 그 한 가지가 다른 숫자의 배열이 나올 수 없고 그냥 제일 큰 게 100의 자리, 두 번째 게 10의 자리, 가장 작은 게 1의 자리가 되는 셈이니까 그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로 다른 9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만큼만 딱 나오겠죠. 다른 배열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93이 되고 계산하는 거 우리 아까 연습했던 거 다시 해볼게요. 3입니다. 3, 2, 1 이렇게 되고요. 여기 9, 8, 7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약분하면 결국 12 곱하기 7이 되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84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확률과 통계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